오늘은 2023년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이재명 씨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압니까? 당당히 맞서겠다. 아주 자기가 마치 사나이인 것처럼 보이는, 당당히 맞서겠다.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위선도 그런 위선이 없습니다. 당당히 맞서겠다 하면은 그 바로 다음날 친명계는 체포안을 당당히 부결하겠다 하고 또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짜고 고스톱을 친다는 그런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좋은 거 가지고 짜고 고스톱 치면 되는데 아주 사악한 그런 것을 가지고 고스톱을 친다면 우리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자에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 당당히 맞서겠다. 다음 날 친명은 체포안 당당히 부결하겠다. 당당히 부결.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나팔은 불러놓고 뒤에서는 그 나팔을 완전히 나팔에서 나온 그 말을 거꾸로 돌려버리는, 다시 말하자면 거짓말, 쌩 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바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쌩 까지 마라. 쌩 까고 있다. 이 얘기죠.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날 같은 당 박찬대, 참 이자가 아주 또 희한한 자입니다. 이화영이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그러는데 30년 40년 절친이라고 그러는데 성균관대학 후배라는 뭐 그런 인연으로 뭐 하여튼 40년 아주 절친이라고 그러는데 이자가 장난을 많이 했더군요. 네.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날 같은 당 박찬대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시에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지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퉁치고 멍치고 합니다. 예. 이 대표는 백현동 쌍방울 사건으로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간다. 이런 것은 지금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당당하게 맞서겠다. 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당당히 받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루 만에 그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요. 박찬대. 아주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사람이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부결포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최고위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이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부결표를 다 던지라는 압박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을 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권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열었습니다. 심지어는 3.1절 날 국경일까지 방탄국회를 열었습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하고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그렇게 해가지고 부결되는 겁니다. 비난 여론이 이제 높아지니까 이재명은 다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이제 권리 포기하겠다고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말할 때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한 80% 믿을까요? 네. 80%는 안 믿죠. 한 20%는 자기들 패거리들, 또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믿을 수 있지만 국민의 80%는 믿기를 거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재명이가 또다시 뭐라고 그랬느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조건을 달았죠. 뭐냐.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 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란 건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검찰입니다. 이재명 검찰입니다. 이재명 검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한 이자들은 나중에 아마 민주당이 이 두 개로 쪼개질 텐데, 친명계하고 비명계, 비명계들한테 친명계들 아마 박살 날 겁니다. 떼찌는 고사하고 박살 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네.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이 아마 박살을 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 따랐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라는 혁신위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도 국회 회기 중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영장 청구하지 말고 어쩐 일입니까? 회기 중에 쪼개기 다 해가지고 방탄을 다 해놓고 왜 갑자기 그럽니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비회기 중에는 쪼개기 다 해가지고 회기를 방탄국회를 만들어 놓고 말은 오려 붙이기는 일로 붙였다가 절로 붙였다가 난 저렇게 말 잘 오려 붙이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이 나라, 이 국민 나라 다 망했을 겁니다. 확실히 망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불행 중 다행이죠. 네. 이재명이란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면 표결을 해야 하는데 당내 분열과 갈등이 일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피의자가 영장 청구 시점을 지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의자가 영장 청구 시점을 영장 언제쯤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서 영장 청구 시점을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 자체가 또 다른 특권인데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이 대표 말대로 하면은 검찰은 연말까지 그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8월 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정기국회인데 9월 1일부터 100일간 회기가 이어지는데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쉽겠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 것처럼 하더니 영장 심사도 당당히 받을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뻔뻔한 사람. 뻔뻔의 극치를 뭐라고 그럽니까? 철면피라고 그러죠. 철면피. 네. 이재명은 정치적 철면피. 뭐 이렇게 말하면 무리가 되겠습니까? 잘못 말한 겁니까?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릴까요? 그럼 명예훼손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재명은 철면피인지 아닌지 국민들에게 맡기도록 할까요? 투표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이가 말을 하게 되면은 믿을 국민들이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